형살 중 하나인 돛잠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살도 이제 종류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형살을 이해를 하시면 주변 환경상 어울리는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환경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살의 종류별로 조금씩 이해를 하시면 그나마 주변 환경에서 좋고 나쁨을 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돛잠살도 지난번에 그 벽돌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돛살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도자를 써서 이제 돛살인데요. 참자는 그 자르다, 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돛잠살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요. 돛살, 즉 칼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의 형상이 칼처럼 찌르는 형상일 때 이런 도자를 써서 돛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돛살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건물의 대문이 그 기역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도로 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로 모양이 하나의 그 휘어진 칼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에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닐수록 더 심하게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토지, 기역자 모양의 토지라든지 약간 구부러져서 휘어진 토지라든지 이런 것 등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꼭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규격대로만 생각하시면 현장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하시고요. 또 용어에 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돛잠살이다 그러면 그냥 돛살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돛살의 형태는 또 종류가 많이 있죠. 보도살이라고 해서 그 상가 건물에 그 간판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간판이 일직선상에 걸려 있어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도살이라고 하고요. 또는 벽돌살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벽돌살도 벽자를 빼면 도살입니다. 벽면 모서리가 칼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벽돌살이죠. 또 대도살이라는 게 있죠. 그 큰 기둥이라든지 들보가 긴 칼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대도살이라고 합니다. 첨도살이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날카로운 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건물이 특히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살은 그 칼 모양이 경사진 상태에서 자기 해당 건물을 치는 형식입니다.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이런 그 도시에서도 건물이 중첩되면서 이런 다양한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상호간에 서로 칼 모양으로 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 해당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돛살의 종류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우선 주의하실 것은 이제 칼 모양의 구조, 이런 형상이 근접해 있다면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물건의 크기가 또 크다면 영향도는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 교재에서 준각지에 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각지는 이렇게 한 노선에 접하고 있는 토지를 구석지 토지를 말합니다. 각지하고 준각지가 있는데요. 각지는 이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모서리 토지를 각지라고 얘기하고요. 준각지는 하나의 도로 이면에 들어서 있는 모서리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도로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준각지가 있고요. 그 준각지 외곽에 형성되고 있는 도로 모양이 칼처럼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는 도점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도점살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겸도살이라고 나와 있죠. 겸도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도살에 비해서 영향력이 비교적 약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의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또는 이제 혈광의 재난이라든지 또 집안이 불안한 추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또는 재물운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런 이제 형상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원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소도 보셔야 되고요. 원근 대소는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영향력도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깊게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느 방위에 이런 물건이 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죠. 방위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바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한 방이 있을수록 더욱더 흉은 엄격하게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동서남북 중 또 나경의 24방 이상 어느 방위로 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세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는 팔택의 방위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참살이 동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수족, 손과 발을 다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방위에 살기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그 칼 모양이 서쪽에 있다면 호흡계통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모양이 주는 영향이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구조의 환경이 주변에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실 때 이런 것을 잘 고려하시고 특히 칼끝의 첨예한 부분이 가까이 있을 때는 더욱 심해진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바이드에 나와 있는 도첨살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보도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도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죠. 이 건물의 삼각형 건물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당의 건물을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살은 기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큰 칼이니까요. 좀 더 크게 문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벽도살은 벽면 모서리에 바람이 치고 들어오면서 대문 쪽으로 이렇게 강력한 살기가 유입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벽도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살은 이렇게 경사지게 치는 것이죠. 이 당의 건물을 옆면에서 치는 겁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옆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살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창이나 문 쪽이 이런 살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창이나 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화해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문이나 창을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약하다면 다른 방법 등을 또 강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주변의 살기로 인해서 해당 거주 가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주변 형기는 보이지만 실제 무형의 살기로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집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죠. 그만큼 이제 경험이라든지 증험 이런 것 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상담하면서 집에 사는 집을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집의 구조가 최악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 발전하려고 해도 발전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발전의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 주변 환경입니다. 그래서 특히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선택할 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건물의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형살에서 의미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이사를 가라고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환경 있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